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오전 7시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코인 시장은 뭐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생하셨으니까 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시간을 좀 잡으시고 또 오밍업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많이 저렴해진 상태고 뭐 여러 가지 경제의 변동성도 많으니까 뉴스를 좀 일단 살펴보고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재정적자 위험 수위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 연방정부의 이자만 1년치 국방예산보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스닥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조정파를 주고 반등을 좀 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트리플 콤보가 완성이 되고 16,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숏을 짧게 뭐 보고 짧게 번트를 치면서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나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또 필요 없다 이런 이슈를 가지면서 반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주말에 이게 여기 나왔었습니다. 밤에. 그래서 무디스 맞아. 이제 무디스가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그때 봐도 좀 등급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하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그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시나 달러는 거품의 경제였어라고 해서 비트코인은 또 크게 떡상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상승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 점점 뭐 이렇게 생각해볼 정도 수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 증시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왜냐면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크게 뭐 사람들이 와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맞나? 이번 주 아마 말쯤일 거예요. 임시 예산안 통과 부분을 또 변수로 해서 미국 증시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녀석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통과가 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뭐 삐걱거리면 그래야 사실 빨리 낫는 거거든. 문제가 있는 건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냥 위에다 덧박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시선등 물가에 정부 9개 품목 추가 점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 나왔고요. 하루에 10원 넘게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롤러코스터 원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신세가 있으면 주택전세대출 최저금리 1%대 요거 괜찮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1%대. 1%대라면은 대출 받을 만하죠. 그죠? 요즘 집값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거고, 1%대 금리, 이제 신혼부부분들, 이렇게, 요런 부분, 특례 대출 쪽으로 해가셔가지고, 뭐, 1.8, 2% 잡아도, 뭐, 한 3억 정도 빌리시면, 이자가 한 6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3억을 다 빌리시면. 그래요. 그 정도면, 우리가 월세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갚으면 되잖아요. 원금도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대원대출 인프라 좋다고 하고요. 고금리 예적금 늘어나자 저축선보험도 갈아타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공매도 전면 금지 일주일 외국인 사들인 정보를 봤더니 포스코홀딩수 저는 뭐 그렇게 있고 삼성 SDI 나쁘지 않고요. 금량 어이고 네 됐고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짜뉴스 자원에 워터마크 뻥뻥 뚫린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틱톡 잡겠다 등등등 뭐 크게 뭐 10만원대 고급 오마카세 MG 떠나도 줄패점 여기도 그렇죠. 제가 오늘
어젠가 단톡방에서 우리 뭐 20대 분들, 90년생 분들에 대한 뭐 이야기가 좀 오고 갔는데 90년생 분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10년생 분들이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싸잡아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생 기성세대분들 5060 세대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세대고 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엄청 많던 세대고 그죠? 지금 현재 9010 세대분들은 편하게 사셨던 세대고 하지만 기회가 없는 세대잖아요. 서로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싸우자분들 많이 개세대 간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무척대고 막 욕을 하고 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틀딱들이라고 또 기성세대 분들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학원가에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십수년이죠.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십수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학생이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우리 애를 많이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애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안 되면 많이 질책해주시고 혼내주시고 네, 좀 때리셔도 됩니다. 요즘 때리면 안 되지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반면에 요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어떠면 과잉보호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는 부분들 제가 교육계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사교육계이긴 하지만 자녀분들의 독립성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틀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전부 다 부모님들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출근해도 돈 월급도 안 되고 힘은 들고 막 곧 그 위에 막 상사들이 갈구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못 버텨버리는 거야. 멘탈 나와서 나 일 안 할래. 엄마가 어차피 용돈 주잖아. 엄마 아빠 부자잖아. 뭐 집 있고 차 있고 몇십억 있고 뭐 엄마 아빠 재산 물려받으면 되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려받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일을 안 해버린다고. 맞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자기 이득땡 따지고 국가 국방 안보를 하는데도 내가 이득되는지부터 따지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인스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그건 노출됐다 보니까 성장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부모님들도 계속 옆집 아이들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슷하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SNS에 노출이 되면서 허세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가 걔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유행은 유행일 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사기고요. 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쭉쭉쭉쭉 줄겠습니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많이 올랐어요. 다시 1,300원대, 20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 이제 침체 쪽으로 올라지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채가 안 팔려서 국채가 이대로는 안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살짝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떡상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만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봉우리 역시나 트리플 콤보에 가까운 흐름이죠, 그죠? 이런 형태가 등장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갈 거냐라고 질문 던졌으면 갈 가능성이 그냥 꽤나 있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환율이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베팅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애매할 때 안 하는 게 맞거든.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아마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때는 1,100원대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질 만한 그런 시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화는 이제 반등, 이제 또 한번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쌤이 여기서 엔화를 약 40만엔 정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차면 일본 하면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좀 바꾸고 싶었어요, 엔화를. 후쿠오카의 초밥이 맛있더라고요. 방사능 초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은 지금 갱신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자 흐름을 조금 보고 싶은데 오늘자 흐름이 지금 갱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죠? 제가 1500포인트 이게 하나 약 제가 풀시드를 들고 있어서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었던 수도 있었던 그런 자리. 트리플 콤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충분히 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13,800을 이야기하고 있었긴 했지만 14,000에서는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인 시장으로 넘어와서 또 달달하게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면서 일부러 또 주식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갈아타고 포컬린시는 좀 줄여서 또 열심히 또 단타를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타라기보다는 스윙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 요번에는 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대봤을 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올리게 되면 나스닥의 이제 최종 목표치는 16,366에서 많이 가게 되면 17,000까지도 오픈되게 되네요. 17,000. 17,000이 신고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쇼패틱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17,000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이제 16,400부터 이 전체입니다. 16,300부터 보겠습니다. 16,000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 1000포인트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16,300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 다음 추세가 깨질 때는 그 다음 목적지는 이 10,000포인트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샘 노릴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봤던 건 제가 바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가능성 충분히 염지를 하고 있었고, 이 파동에 대해서 요 중간에가 임펄스 3%의 가능성, 이 전체가 임펄스 5%의 가능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쩐 억제나 뭐 어쩌면 뭐 옛날에 이런 구간에 보통 악재가 생기거든. 그 악재가 그냥 경제적인 악재가 아니라 외부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옛날에 9.11 테러 같은 그런 외부적인 악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도 좀 오밀하죠. 오밀하면서 또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에서도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내년 봄면 넘어가서 아마 내년 한 8, 9월 정도에는 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세가 깨질 때는 여러분들 먼저 차트에 좀 짬뼈가 굵으신 분들은 뭐 마이크로 정도, 나스닥이 아니라 S&P라도 괜찮지만 숏 타점을 한번 시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다.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지금 레포에서 거의 7,000포인트죠. 6,000포인트네요. 5,000 잡읍시다. 5,000포인트. 2만 틱입니다. 2만 틱. 2만 틱이면 얼마냐? 5,000포인트면은 어우야. 7천만 미니로 1계약만 해서 7천만원 정도의 CD를 가질 수 있는, 미니 1계약이면 담보금이 1,000만원이거든요. 천을 담보로 7천만원이면 7배잖아요. 요 움직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무빙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거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변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 가능성.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아마 무난하게도 여기까지는 요 저점 정도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건 도전해야지. 여러분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남의 부를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저희 구독자님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부라는 게 경쟁이니까 같이 버는 것도 좋지만 좀 어리석은 분들의 그 부를 뺏어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부를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좀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 뭐
많이 올랐고요. 또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시장 비트코인입니다. 달러부터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강해요. 환율이 빠지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 얼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5천만 원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23년 10월 바닥을 다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죠? 2년 전부터 말이죠. 엄마야,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공방을 들어오시는 분들 저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께는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채널가에 상당히 좀 도달해 있는 상태고, 저는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좀 횡보성을 치는 그런 모습, 요렇게 가는 그림을 좀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네, 요정 중간 라인 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려질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는 알트코인의 랠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추가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부분보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덜 간 애들, 그리고 수급이 밑에서 좀 들어왔던 애들,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아직도 수익을 달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흐름들 있죠. 작은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은 흐름들 속에서도 이오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자면, 그죠? BT 차트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 자, 여기서 팔았다가, 그죠? 다시 반등. 그럼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미더클 같은 애들도 BTC 시장이 지금 반등.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에 지금 돈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 9월달에 말씀드렸죠.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깨지기도 해요. 실제로 비트코인 살짝 또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기도 했었고. 그렇긴 하지만 경각적으로는 다시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스 같은 애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톡방에 또 가스가 뭐 최고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이파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스 같은 경우에 만원 이하에서는 단타 포인트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반타 포인트 20% 넘는 반타가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아마 반등을 좀 주고 나서 5천원을 보러 갈 겁니다. 요거는 이런 것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요금 답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스는 하이파이 보시면 돼요. 하이파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거의 하이파이 모습 보시면 됩니다. 한 뭐 확률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아마 플로우, 그러니까 하이파이를 따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도 뭐 솔라나는 아직도 안 죽었고요. 아이콘도 뭐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괜찮죠, 그죠? 리플 리플 같은 경우도 뭐 살짝 조정 한번 더 주면 이제는 뭐 살짝 담아 보셔도 또 괜찮지 않을까. 1000원을 못 넘었네, 아쉽게도. 아발란체. 안가레드 지금 슈팅이 나오잖아요. 11월부터. 아발란체 저 옛날부터 보던 종목이죠. 폴리곤도 그렇고, 그죠? 돌고 돈다 그랬죠. 이때도 계속 안가레드를 찾아라.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슈팅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오타도 마찬가지. 저희 공방에서 시황 다 나갔던 종목들이고, 여러분들께도 얼추 언급은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저 그맘대로 마무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떠서 먹여드리는 건 되게 싫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성,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키워주셔야 된다고. 거의 시황을 다 해드리잖아요. 맞죠? 이 종목이 좋다. 아니, 덜 간 애들 올라보면서 아직도 많이 먹을 거 많습니다. 이오스, 그 악명 높은 이오스조차도 이제 1000원이에요. 이제 대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타기 시황을 내드렸단 말이에요. 900원, 800원에서. 근데 제가 2배 타라 그랬는데 왜 1배 탔어요? 이거 한 배 타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오스를 한 배 타셨던 분들은 4,500원 평단 되셨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쯤 제가 보기는 한 요 정도까지는 지금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많게 가면 2,500원 정도. 여기 왔을 때 정말 갈등의 시나리오일 거예요. 왜냐면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오면 4,500원 칠 수도 있거든.
근데 사람이 4,000원이 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짜 가나보다라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려. 돈모십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 짓 하지 마시고요.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2,000원 넘어가시면, 여기서 사셨던 물량은 빼십시오. 개수를 계산하셔가지고 빼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렸으면 빼세요. 빼시고 남은 물량은 이제 아마 한 7,000원까지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럼 2배면. 왜냐면 그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하여튼 됐습니다. 좀 갑자기 또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아직까지 시장은 살아있고, 아마 연말 정도 해서 내년 1월까지 길게는 알트코인의 시장, 우리 2018년장을 즐기셨던 분들, 아마 그거랑 비슷한 흐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자면 나중에 여기 흐름이죠. 4,600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아마 그런 횡보성 추세 뻥뻥 터지는 그런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먹지 마세요. 가스처럼 이거 끝까지 먹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한 방에 골러 갑니다. 한 방에. 이때 분명히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때 분명히 고점 신호 강력하게 줬고. 이해되시죠? 네. 자, 한국 증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힘찬 한 주 보내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